어제 같이 왔었는데. 못 봤어요. 사람이면 시골에 가면 이거 진도 나가고 할 거 하고 시간 여유 있으면 교재 정리들 좀 하고 가. 여기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얘 뭐 할 게 없어. 수학적 귀납법 단원에서 두 가지 정도 할 거야. 첫 번째는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야. 몰라.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수열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하는 방법인데 뭐 그냥 그래. 증명하는 방법인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그마 증명할 때 이거 쓰면 좀 편해서, 근데 뭐 그렇게 편하진 않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자연수 조건의 명제들을 증명할 때 좀 유용한 증명 방법. 그럼 이제 여기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귀납이라는 말이잖아. 너 이거 나는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너네 국어 시간에 배운다고 하더라고. 귀납 연역. 그치. 네? 귀납 연역 배운 거 아니야? 배워요.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 차라리 그게 나. 그러니까 국어에서 정의하는 귀납이랑 수학에서 정의하는 국어에서 정의하는 귀납 연역이랑 수학에서 정의하는 귀납 연역이 좀 다른 것 같아. 애들 말 들어보면은 애들이 뭐에서 뭐로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거든. 중3 때 배웠나 보다 그러면. 너희가 국어 시간에 못 배운 거 보면. 근데 이제 수학에서 정의하는 귀납과 연역이 조금 달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귀납도 연역도 다 할 수 있어. 수학에서 정의하는 귀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하지. 뭘 확인하기 위해서 n에다가 1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대입해서 노가다를 하지. 그렇게 노가다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이제 수학에서는 귀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수학에서 연역은 뭐냐면 이미 주어진 정보가 두 개가 있어. 정보 1, 정보 2.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정의 또는 정리들이 있겠지. 보통은 이제 정리들이 많을 거고, 뭐 우리가 아는 정리들 몇 개 있잖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최대되면 최대 정리, 또 뭐냐 사이값 정리, 이런 정리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을 해내는 거야. 얘네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거 이미 했어. 수화에서 뭐 했어? 3단 논법 했던 거 기억나? 영인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영인은 죽는다. 뭐 이런 거. 그럼 수학에서 귀납이 중요할까? 연역이 중요할까? 수학에서는 사실 연역 잘하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귀납적으로 노가다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너희한테 노가다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도 많이 해. 특히 수열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도록 너희한테 수열에, 그러니까 진짜 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막 2000번째 항 이런 걸 묻는데, 규칙을 찾기 어려운 건 너희한테 5번째 항, 맥시멈 한 8번째 항까지밖에 묻지 않아. 왜냐면 이제 노가다를 통해서라도 어떤 결론을 내면 되니까. 근데 그 노가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규칙을 잘 찾아야겠지.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노가다를 하면 돼. 8번째 항을 찾는다고 해서 8번째 항까지 그냥 마구잡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되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넘어갈 때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규칙들을 발견하면서 넘어가야 돼. 그러면 결론을 일찍 내려주면 좋겠지. 됐어? 그래서 귀납과 연역의 차이는 이 정도고, 수학에서는 둘 다 잘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연역을 잘하는 건 쉽지 않지. 우리가 이 연역 과정은 선생님들이 보통 결론을 내주시고 너희가 그거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게 많을 거고, 귀납은 너희 잘하지? 너가 다 잘하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둘 다 잘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노가다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거 아니야.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데 내가 노가다를 통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이 이럴 거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됐어? 그럼 이제 노가다를 통해서 수열의 일반항이 어떤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일반항이 이럴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 일반항이 이럴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걔네들의 관계를 일반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거야. 그거를 AN은 뭐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우리가 수열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때 쓰는 거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웃한 몇 개 항들 사이, 왜냐면
뭐 이유탄 몇 개 항들이라 그래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이유탄 몇 개 항들 사이에 관계식과 특정한 항 그러니까 특정한 항이라는 건 뭐 첫 번째 항을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항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몇 번째 항들 중에 뭐 항 몇 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는 게 수열을 비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 말고 이제 수열을 우리가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뭐 몇을 곱하고 몇을 더해서 만들어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탄 몇 개 항들 사이의 관계식 말이 너무 길지. 그래서 이유탄 몇 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 점화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열을 비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점화식과 더하기 몇 개의 항 이렇게 정의가 되면 수열을 비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잘 봐봐. 수열이 이렇게 비납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그리고 두 번째 항의 값이 4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이제 이거를 수열이 비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봐야 되지. 근데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일까? 잘 생각을 해봐. 다음 항을 만들 때 앞에 항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3을 더한 거지. 우리 이러한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니? 등차수열. 그치? 공차가 몇인 등차수열? 3인 등차수열.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한테 다섯 번째 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바보짓을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A2 플러스 3 그 잘한다.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세 번 더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13이다. 굳이 첫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대신에 n 번째 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n 번째 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을 구해야 돼?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일단 두 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n 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n-2번 더하면 되겠지. 맞네. 이렇게 해서 일반항.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우면 첫 번째 항을 구해도 상관없어. 됐어? 그럼 또 다른 것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n 더하기 1번째 항을 만들려면 이런 짓을 해야 된대. AN에다가 4 곱하기 AN 이런 짓을 해야 되고 이번에 그냥 평범하게 첫 번째 항이 1이다 이렇게 줄 거야. 그럼 얘는 다음 항을 만들려고 앞에 항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 4를 곱했지.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 등비수열. 공비가 몇인? 4인 등비수열. 그럼 여기서 10번째 항을 구해봐 라고 하면 1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9번. 9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가 뭔지 알고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그걸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장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을 때 걔네들이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일정한 반복되는 행동을 할 거 아니야. 너희 그런 것도 이미 경험했어. 예를 들면 소금물에서 일정량을 퍼내고 물을 집어넣고 일정량을 퍼내고 물을 집어넣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지.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할 때 걔네가 분명 일정한 규칙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화식으로 세워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는 방법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할 거야. 됐어? 그럼 얘네에 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써있으면 어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그리고 A1의 값은 뭐 1이라고 주죠. 얘는 어떤 상황이야?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가 더해진 게 아니라 2n이 더해졌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너네 원장님반을 가르쳤을 것 같은데? 태영쌤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조화수열이야. 개차 수열? 아무 말도 안 너 해. 들어온 거 같은데. 아니 정석에는 있어서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안 했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름 몰라도 돼 그런 거. 아무튼 그러니까 얘는 등차는 아닌데 등차 비슷하게 생겼지. 됐어? 등차 비슷하게 생겼을 때 첫 번째 항이 주어졌고 너희한테 몇 번째 항을 구할 거라고 하냐면 이번에 한 20번째 항 정도를 구하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칙을 모르지. 규칙을 모르면 우리가 노가다를 해서 써봐야 돼. 어떻게 써보냐면 내가 20번째 항을 구해봐야 되잖아. 20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n에다가 몇부터 대입하면 되냐면 첫 번째 항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 돼. n에다가 1 대입하면 a 2는 a1 더하기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 2. 안 돼. 2 곱하기 1이라고 써야 돼. 달라? 네. 달라? 그러니까 규칙이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n에다 2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써야겠죠. 그다음 A4는 A3 더하기 2 곱하기 3. 어느 정도 규칙이 보였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A20은 A19 더하기 2 곱하기 19 이렇게 써주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A20이잖아. A20 빼고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면 될까? 양변을 그대로 더해봐. 양변을 그대로 더하면 좌변에 A2부터 A20까지 있지. 네. 우변에 A1부터 A19까지 있지. 누가 사라져? A2부터 A19까지가 쭉 사라지고 좌변에 뭐가 남아? A20이 남을 거고 우변에는 일단 A1이 남는데 그 뒤에는 누가 남아? 2로 묶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9까지 더한 게 남겠지.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오케이? 그리고 A1 값 아니까 A20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럼 혹시 얘네들 일반항을 구하라고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끄덕이면 돼 얘들아. 일반항을 구하라고 해도 구할 수 있지.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A에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돼? n-1까지 더해서 우리가 요 정도도 처리할 수 있잖아. n에 관한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항까지도 구할 수 있고. 됐어? 하나 더. 그럼 얘는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도 마치 등비수열인 것처럼 보이지만 등비수열일 수가 없지. 왜냐면 매번 곱해지는 게 다르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너희한테 A 15번째 항 정도를 원해. A 15번째 항 정도를 원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면 돼? 다 쓰냐? 그치, 또 다 써. 그럼 A2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 곱하기 A1. 그 다음에 A3은 2분의 3, 아이고, 3분의 2 곱하기 A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만 쓰면 돼? A15가 나올 때까지만. 그럼 A15는 15분의 14 곱하기 A14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이번엔 뭐 할까? 또 A15만 남았으면 좋겠으니까 얘네들 다 뭐 하면 돼? 왼쪽에 왼쪽에 A2부터 A15까지 있고 오른쪽에 A1부터 A14까지 있으니까 뭐 하면 돼? 이번엔 다 없애려면 다 곱해주면 돼. 다 곱해주면 이쪽에 A2부터 15까지 곱해질 거고 이쪽에 A1부터 14까지 곱해질 거니까 2부터 14까지가 쭉 사라지겠지. 네. 쭉 사라지고 여기는 A15. 그럼 이쪽에는 A1이 남는데 그 옆에 뭐가 곱해지냐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5분의 14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사라져? 이렇게 사라지고 뭐만 남아? 15분의 1 A1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A15가 15분의 1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해석을 해보고 해석이 불가능한 건 뭐 하면 돼? 쭉 나열을 해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칙 연산을 해야 될지만 고민을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뺄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나눗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충분히. 오케이? 그럼 점화식 몇 개 좀 더 보자. 기본적인 것들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나와 있고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래. 이렇게 나와 있어. 아까랑 좀 다르지. 이번에는 이웃한 3개 항들 사이의 관계식과 항이 몇 개가 주어졌어? 2개가 주어졌지. 좀 더 많은 정보가 주어졌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리를 해봐. 얘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 더하기 an. 너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없어? 어디서 본 적 없어? 그치? an 플러스 1이 뭐야? 등차 중앙이라는 소리지. 네. 됐어? 그렇다는 건 이거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고 아까는 공차가 한눈에 보였잖아. 근데 공차가 없으니까 항이 몇 개가 주어진 거야? 2개나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어? 공차가 얼마다? 2다라는 사실. 공차는 어떻게 구해? 항상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빼서. 됐어? 이러고 나면 이제 뒤에 거랑 다를 바가 없겠지. 됐지? 네. 그 다음 솔직히 바로 다음 거 하면은 너 이거 눈치를 빨리 채줘야 되는데 얘도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해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a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a n 플러스 2 곱하기 a n 이렇게 되어 있어.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아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됐어?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공비할 수 있지? 공비 얼마야? 2. 공비 2겠지? 공비는 어떻게 구해? 뒤에서 앞에 걸 나눠서 구해주면 되지. 됐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네. 그럼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가야겠다. 그리고 a1이 1이다 정도 해주자. 그럼 이러면 너네 이게 무슨 수열인지 예측이 돼? 무슨 수열인지 알아? 알던데? 네? 아까 누군가가 한번 언급했어. 좋아 수열. 이거 좋아. 오 한눈에 막 보이고 그러는 거야? 눈치껏 찍은 거지? 네. 얘는 이제 조화 수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화 수열을 얘기하는지 몰라도 괜찮아. 뭐 하면 돼? A1이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생판 처음 보는 수열이 나오잖아. 그럼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야. A5 같이 가까운 걸 요구를 할 수 있어. 또는 A2000 정도 같이 무리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 그럼 얘는 뭐 하라는 거냐면 너희가 직접 노가다 해서라도 구하세요라는 거야. 얘 규칙을 얘가 정확하게 무슨 수열인지 이름을 몰라도 노가다를 해서 구하시오야. 근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너희한테? 규칙이 있으니까 꼭 찾아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규칙이 있으니까 꼭 찾아를 이걸 해석해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노가다를 하다 보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거라는 얘기야. 너희한테 이렇게 무리한 걸 시키면. 그러니까 수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열을 하다 보면 너희가 나열을 하면서 규칙이 없더라도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않은 걸 요구를 할 거고, 만약에 무리한 걸 요구를 하면 규칙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 무리한 걸 요구를 하는데 규칙이 없는데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 니들이 계산 잘못한 거야? 다시 하면 돼 계산을. 알겠지? 야, 그럼 얘가 왜 조화 수열이냐면 이렇게 뒤집어 보자고. 얘를 역수로 써보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이쪽이 어떻게 돼? 아 윤지 잘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를 내가 bn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 역수가 무슨 수열이야?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얘를 조화수 an은 조화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나는 조화 수열 원래 설명 잘 안 하는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원장님 설명할 때 막 조화 수열 그 속도 얘기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지? 아니요. 대충 넘어갔어? 아니 저 여기를 테너스를 하시야. 태노쌤 그냥 넘어가셨지? 좋아서 안 하시요. 그치? 네. 태노쌤도 이렇게 그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랑은 차이가 있잖아. 책에 있는 걸 꼭 다 해야 된다 거랑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넘어가도 되면, 나는 책에 있는 거 다 하지 않는데 원래.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지? 수요를 기납적으로 정의하는 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수학적 비납법 증명하는 방법 하나도 안 중요해. 자, 하나도 안 중요하고 사실 정석은 조금 잘못 나와 있어. 설명이 수학적 비납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아까 수학적 비납법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거든. 진행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수학적 비납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수 조건의 명제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야. 예를 들면은 요거 증명해 보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지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 얘를 증명을 해볼 때 이게 자연수에 대한 명제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야. n이 1일 때 확인을 해. 그 다음에 n이 2일 때 확인을 해. n이 3일 때 확인을 해. 언제까지만 확인해보면 될까 우리가? 끝없이 확인을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해. 먼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해. 그 다음에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대.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봐봐.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가 아니라 n이 k일 때 성립하고 얘가 성립할 때 얘도 성립하면 우리가 이런 걸 얻어낼 수 있지. 이미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을 했지. 근데 얘가 성립함을 증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일 때도 성립함이 증명이 되는 거야? 봐봐.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했고 n이 k일 때 성립할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함을 증명을 하면 n이 1일 때 성립함 증명을 했지. 그럼 두 번째를 증명을 해놨으니까 뭐일 때도 성립하는 걸 자연스럽게 아는 거야? 3 2. 2 1일 때 성립하는 걸 아니까 2일 때 성립하는 걸 알았지. 그럼 또 자연스럽게 2일 때 성립하는 거 알았으니까 5일 때 성립하는 것도 아는 거야? 3.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두 개만 증명하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이야. 그럼 이제 요거 그대로 증명을 해볼게. 여기 n이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해봐.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좌변과 우변을 확인을 하면 돼. 좌변값 몇이야? n에다가 1 넣으면 1 1제곱이지. 이거 1제곱이고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 근데 얘네 값이 둘 다 몇이야? 1이니까 두 값이 같음이 증명이 됐지. 그럼 이제 얘를 증명을 할 때 n이 k일 때 성립을 한대. 아씨. 여기 미지수를 바꿔야 되는데. 몰라. 이렇게 바꿀게. 여기를 n일 때 성립하면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하는 걸로 바꿀게. 그냥 미지수 여러 다른 거 쓰는 거 헷갈리니까. 그래서 n일 때 이런 게 성립한대잖아.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하면 어떤 게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하면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 제곱일 때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2n 플러스 3. 뭐 한 거야? 그냥 n자리에 뭐 대입한 거야 다. n 플러스 1 대입한 식이야. 이거를 증명을 하면 돼. 이걸 증명을 하면 되는데 양변에다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이렇게 증명을 할 거야. 잘 봐봐.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을 만들어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로 만들려면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얘랑 차이가 뭐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k 제곱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 번째 항까지 k 제곱이잖아. 얘네들의 차이는 뭐야? n 플러스 1의 제곱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러니까 원래 증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석에 나와 있는 증명은 이거야. 여기에 양변에 무슨 숫자를 더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을 건드릴 거야. 이쪽을 어떻게 건드릴 거냐면 나는 결국 관심이 있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 제곱 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오씨 k 제곱 플러스 누구만 밖으로 빼면 돼?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한 n 플러스 1의 제곱만 밖으로 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얘가 뭐라는 사실을 알아? 얘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지. 됐어?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더해진 거야? n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졌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 막 다 정리해서 계산해? 아니 공통인수로 잘 묶어. 6분의 n 플러스 1로 묶자. 6분의 n 플러스 1로 묶으면 이쪽은 계산이 2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뒤에 남은 애는 누구야?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지? 됐어? 미쳤나봐. 6으로 뺐으니까 6n 플러스 6이 남겠지? 그럼 이제 여기가 계산이 2n 제곱 더하기 7n 플러스 6. 야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이게 인수분해가 놀랍게도 n 플러스 2 곱하기 2n 플러스 3으로 되겠지? 됐어? 그럼 얘는 결론이 뭐야? 얘가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2n 플러스 3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뭘 얻어낸 거야? 얘다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지. 됐어? 그래서 증명 끝이야. 결국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증명을 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증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 보인 거는 이쪽 방향으로 보인 건 맞는데 증명을 할 때는 누구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 됐어? 그럼 K 세제곱일 때도 증명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출발은 여기야.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
이 증명을 너희가 이렇게 들을 때 그치 하고 넘어가서 해볼래? 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하기 싫고 절대 못해. 그리고 정작 너희한테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빈칸 뚫어놓고 그 증명 과정이 나오거든? 야, 빈칸 뚫어놓은 거는 눈치껏 위아래 살펴서 대충 빼거나 찍으면 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 수능 볼 때 1년에 3문제밖에 안 풀었다고. 이 문제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그래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야, 너희한테 이렇게 증명 과정을 이렇게 이런 게 있어라고 가르쳐 놓고 너희한테 정작 증명을 안 시킬 거면 이게 뭐가 중요해? 근데 논리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있구나 정도만 이제 알고 지나가면 되지. 이게 메인은 아니야. 이 단원의 메인은 사실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라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저게 메인인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통해서 사실 저것도 예전에는 단원이 엄청 중요했어. 아까 얘기했듯이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걸 너희가 해석해. 이것밖에 안 해 지금은. 근데 예전 교육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지금도 교과서에 딱 한 문제는 들어가 있어. 거꾸로 너희한테 어떤 줄글을 줄 테니 글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걸 해석해서 너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봐. 이 상황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봐. 이런 과정이 이제 메인이었는데 그것도 좀 축소가 돼가지고 이 단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 사실 이 단원을 배우고 뒤에 한 단원을 더 배웠어. 알고리즘이라고. 근데 그것도 사라져가지고. 알고리즘 유튜브. 그래 니들이 생각하는 그 알고리즘 맞아. 그 알고리즘이 수학 단원에 있었어. 응? 배워서 없었어요. 유튜브 볼 때. 유튜브에서 쓰잖아. 그거 배워서 유튜브에서 쓰니까 저거 그리고 부등식 하는 거 더 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러게 오늘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겠는데. h가 0보다 크고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1 플러스 h의 n승이 1 플러스 nh보다 크다. 얘를 수학적 비납법으로 우리한테 증명을 하래. 어떻게 하면 돼? n이 몇 이상인 자연수야? n이 2 이상인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지. 그럼 n이 2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또 좌변과 우변 확인해주면 되겠지? 좌변은 어떻게 돼? 1 플러스 h 이렇게 되지. 근데 우변도 어떻게 돼? 1을 넣으면 1 플러스 h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어때? 같게 제곱인데. 미쳤나보다 진짜. 미쳤나. 1 플러스 h의 제곱 여기는 1 플러스 2h지. 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증명해야 돼? 얘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증명을 해야 되지. 네. 어떻게 증명해? 제발. 자 얘들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할 거야. 너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몰라. 그거잖아요. 그래. 네, 이렇게 하면은 2항 해가지고 h 제곱 0보다 크다. 2항은 안 돼. 그러니까 저 근데 풀면은 h 제곱 0보다 그래 니들 크다. 머릿속에서 그 h 제곱만 남는 거 알아. 근데 명확하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부등식의 증명은 2항은 안 돼. 부등식의 증명은 2항은 안 돼. 2항이 아니라 뭐야? 빼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지. 2항은 원래 있는 부등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 빼기는 내가 얘네 둘을 직접 뺀 거지. 원래 부등식이 없었던 건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부등호가 등장을 하는 거지. 맞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인데 그 납득이 잘 안 가서 애들은 다 이항을 해. 이제 그리고 수하 내신 볼 때 털리겠지. 분명히 부등식의 증명은 하나씩 나오니까. 그럼 봐봐. 그냥 단순해. 1 플러스 h의 제곱에서 1 플러스 2h를 빼주면 뭐가 나와? h 제곱이 나오는데 얘는 원래는 0 이상이지. h 제곱은 0 이상이지. 근데 h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h 제곱이 0보다 크다 해서 얘가 얘보다 크다가 증명이 된 거겠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할 건 뭐야? n일 때 성립하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가? 즉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1 플러스 h의 n승이 1 플러스 nh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럼 내가 증명해야 될 건 뭐야? 1 플러스 h의 n 플러스 1승이 누구보다 크다를 증명을 하면 돼. 1 플러스 n 플러스 1 h보다 크다를 증명을 하면 되지.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간 요식을 증명을 하면 되지. 됐어? 그럼 또 출발은 어디? 출발은 이 친구. 봐봐. 1 플러스 h의 n 플러스 1승을 n승 곱하기 1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면 1 플러스 h의 n승은 누구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1 플러스 nh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럼 여기 이제 뭘 곱해지는 거야? 1 플러스 h라는 양수가 곱해졌으니까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하겠지? 네. 그러면서 어차피 좌변은 건드릴 거 없이 우변은 이렇게 될 거야. 전개를 해보면 1 플러스 침략과를 도와줘. 1 플러스 n 플러스 1 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야 근데 너희가 보기에 얘는 누구보다 커? 봐봐 이제는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1 플러스 h의 n 플러스 1승이 얘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었어? 저거 NH 제곱 아니에요? 그걸 도와달라고 했잖아. 아침에 힘들어. 그러니까 얘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지. 네. 얘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어? 얘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지. 네. 야 그러면 얘는 근데 누구보다 커? 1 플러스 n 플러스 1 h보다는 크지. 네. 어떻게 알아? 이 과정도 증명을 해야 돼. 뭐로? 내가 요식을 기억이라고 쓰고 요식을 니은이라고 쓰면 기억 빼기 니은이 뭐가 돼? 기억 빼기 니은이 뭐가 돼? nh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니까 여기 성립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성립하더라? 얘가 얘보다 크다가 성립을 하더라. 부등식의 증명은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이거 기본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나는 너희한테 기본 문제를 풀어주고 어우 저 유제 저거 뭐냐? 이 n승이 n f r o m t t o 1 아 풀어도 떨려요? 아니 이거 혜진쌤이 아무 뜻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라고. 프론떨 프론떨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거야. 뭐 기호 치다가 오류 난 거지. 네? 그러니까 너희는 유제 25-1번은 풀지 말고 25-2번만 풀면 돼. 25 다시. 15-6에 1번 안 풀고 2번만 풀면 돼. 이거 뭐 어찌됐든 진도 자체는 여기서 끝이야. 우와. 개념은 설명 다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수열의 귀납적 정도 훨씬 더 중요하고 수학적 귀납법은 구경만 잘하고 가면 돼. 구경을 했지만 너희가 연습도 해보기는 해야지. 그래도 머리에 한번 박으려면. 아유. 어쨌든 중요한 건 항상 누구야?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요쪽 방향의 좌변 얘가 중요한 거. 그거까지만 기억을 잘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유제 필요한 것도 내가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아 기본 문제. 프론떨이 어디 있어요? 그럼도 저기 있어요. 15 다시. 15-6? 16. 16이야? 문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니 아유. 오늘 어떻게 다 하고 가냐? 못해요. 제시도 가야 되는데 민영이는 시험도 보고 교시 정리도 해야 되는데 좀 많아요 쌤. 너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저 연습 문제 풀어요? 제만 틀려요. 풀자. 네 상당히 많아요 20문제예요 쌤 봐봐 두께를 봐봐요.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유제만 해도 10개가 문제네요 아니야 내가 웬만하면 유제만 시키려고 그랬거든? 근데 어제 징징대는 소리를 듣고 연습 문제까지 시켜야 되겠다는 연습 문제에다가 부교재까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누가 그랬는데 몰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들렸어. 저희가 연습 문제 안 풀어서 잘 모르겠어요 소리가 들려서 난 안 되겠어. 진짜. 저희가 나 어디 가서 그 소리는 나오면 안 되니까. 누가 그랬어요? 우리 반에서 누군가 그랬겠지. 일단 난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5명 일단 민혁이도 아니야. 민혁이도 그 소리 안 했어. 그러면 저희 5명이 어제 안 했으니까 저희 안 해도 되는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야. 너네 그 소리 분명히 할 거야. 나중에 가서 아니에요. 아 저 수학적 귀납법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그거 그러니까 따로 들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연습 문제도 안 하고 부교재도 안 풀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네 그런 거 저 없어. 수트도 안 했어요 연습 문제 너 안 돼. 그 앞에 아니 수트는 이제 연습 문제 시킬 거잖아. 아니 이래서 그러니까 그거 연습 문제 우리 저거 하기 전에 시킬 거잖아. 그래요? 그 혜진쌤이랑 할때 혜진쌤 하라 그랬는데 했다고 그렇지만 아 근데 이번에 아니 어차피 너희 연습 문제 채점은 내가 해. 아 그러니까 답은 한번 부르겠지만 그 뒤에 제체는 내가 하니까 그때 볼 거야. 아무튼 다 하자. 좀 힘들어도. 왜? 오늘이에요? 아 너무 그래? 많아요. 와 아니 연습 문제는 뭐 숙제로 내줘야지. 너무 많아요. 그치 많긴 하지. 많긴 한데. 아 근데 숙제 양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아. 아무튼 네. 15-3번 봐봐.
문제 읽어봐.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자. 야, 이거 경우의 수 문제 아니야? 경우의 수 문제지. 경우의 수 문제인데 그거를 수열로 일반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살필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뭘 살필 거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려면 AN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살필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이 AN이라는 건 이미 몇 쌍의 부부가 n쌍의 부부 총 몇 명? 2n명의 부부가 서로 자신의 배우자 빼고 악수한 횟수를 이미 AN이라고 내가 세놨지. 야 근데 n이 n 플러스 1이 되면 몇 쌍의 부부가 추가가 된 거야? 한 쌍의 부부가 추가가 됐어. 그럼 몇 명이 추가가 된 거야? 2명이 추가가 된 거지. 그러면은 AN에다가 AN 플러스 1이 되려면 추가가 되면서 몇 번씩 악수를 더한 건지만 더해주면 되지. 네. 그럼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분명히 뭐를 더해서 만들어줄 건데 야 얘네들은 이미 서로는 악수가 끝났지. 원래 있던 애들은 악수가 끝났는데 이 두 명이 어떻게 악수를 해야 돼? 여기 원래 있던 애들이랑 다 악수를 해야 되지. 그럼 두 명이 몇 명이랑 악수해야 돼? 예. 2n명. 그러니까 몇 더해주면 돼? 예. 4n. 아이. 끝.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저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안 중요하다. 아니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중요하고 귀납법이 안 중요하다 그랬지. 아, 너무 막막한데. 왜? 그렇게 다 풀고 가요. 안 끝날 것 같아요. 괜찮아. 텐트하게 생겼어요. 왜 텐트텐이야? 난 너희 1시가 아니라 12시 반에 보낼 거야. 그냥 연습해요라고. 근데 그 전에 다 풀면 보내줘요? 그래? 이제? 유재. 할만해. 당연하지. 진짜 제 할만해. 연습 문제까지 시켜야지. 연습 문제는 숙제로 내줘야지. 네, 그리고 진짜 11시. 다음번에 연습 문제 해오면 부기를 줄게. 아, 아니 나 그런 소리 못 듣겠어. 아니 저희 중에 없어요. 아니 너희 중에 없어도 분명히 나중 되면은 그 소리 나와. 저 이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은 아니 해도 근데 안 나요. 그거는 그냥 밥집 뺏겨서 그래.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나도 했다는 기억은 남겨줄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 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으면은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아무튼 난 시킬 거야. 15-4번 봐봐. 야, 이거 말이 좀 어려워 보여. 어려워요. 그래,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는 1점이다. 잘 읽어야 돼. n단계를 통과해야 n 플러스 1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 그 점수에 3의 n승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가 된대. 우와. 우와. 그럼 봐봐, 이런 소리야. n 플러스 1을 만들려면 원래 점수가 an이 있었지. 근데 여기에다 얼마가 추가가 되냐면 원래 점수에 3의 n승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가 된다. 그럼 너희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 그냥 3의 n승 곱하기 an 이 정도로 끝내면 되지. 꼴리네. 야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구하라는 게 뭐 a 5번째 항 정도 구하라는데 사실 일반항도 구할 수 있지. 일반항 구해볼까? 아니라고 해줘. 일반항 구해볼까? 아니야. 그치 굳이 그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겠지? 와 큰일 났다 너네. 진짜. 야 이거 한 문제에 유제가 이렇게 많은 거 반칙 아니야? 근데 우와, 진짜 네 개. 우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홍성대 선생님 이거 마지막에 분량 다 넣은 거. 홍성대 할아버지 이거 마지막에는 그냥 다 때려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직접 점화식을 작성을 하는 게 메인은 아니라 그랬지. 예전에 메인이어서 예전에 있던 거 그냥 다 때려 넣으신 거야. 지금 우리는 메인이 아닌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메인이 아니고 그냥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그 점화식이 그러니까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몇 번째 항을 구하시오 정도가 전부인데 아무튼 그렇다. 얘들아 이거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얘는 점화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써줘야 돼. A 1까지도 구해서 써주면 되지. 근데 A는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라 아마 구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야. 5까지도 내가 구해봐. 얘도 마찬가지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면은 점화식에다가 추가로 한 얘까지 한번 써줘야 돼. 쓰면은 정의예요? 어? 쓰면은 그게 이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점화식과 항 몇 개. 뭐 항이 이제 하나여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되고. 그럼 15-5번도 봐봐. 15-5번은 x좌표를 an이라고 하겠대. 그럼 이제
an 플러스 2는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과 an의 몇 대면 내분점? 몇 대면 외분점? 3대 2 외분점이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아니지. 다시 an과 an 플러스 1이지. 외분점 공식 어떻게 돼? 외분점은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 an. 이게 무슨 식? 점화식. 점화식. 그리고 A1이 2고 A2가 3이라는 주어져 있지? 내가 풀 게 몇 개 없네. 기본 문제 쉽네. 아니 유제가 진짜 문제가 헬이네. 인간적이지 않은데. 그러네. 아니 너무 아 그리고 얘들아 잠깐만 유제 15-11번 볼래? 15-11번에 an 플러스 2,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만 얘기를 해봐. 얘기를 잘해야 될 거야.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빨랐어요. 타이밍이 조금 늦어져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얘 일반항을 구하라고는 잘 안 해. 근데 나는 했어. 나는 일반항을 구했어야 돼. 그치?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겠지. 나도. 근데 너희보다 나이 많이 먹었을 때 배웠으니까. 나는 고2 때 배웠으니까. 어쨌든 이제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네. 해볼 거라고. 네. 아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한테 한 5번째 항 정도까지 구하라 그러면 노가다를 살짝 해줘. 근데 그 중에 그 노가다를 하는 중에 규칙이 발견이 돼. 그럼 땡큐지. 네. 근데 규칙이 발견이 안 돼. 그래도 꾹 참고 5번째 항까지 구하면 돼. 네. 알았지? 근데 혹여나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살짝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지나가. 여기가 우연히 개수의 총합이 얼마야? 0. 0이지.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찢을 수 있어. 여기를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그걸 저변으로 넘기면 3배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렇게 되면은 얘랑 얘를 통째로 여기를 bn 플러스 1이라고 보고 여기를 bn이라고 보면 bn은 무슨 수열이야? 등기 수열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반항을 구했었는데 이건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찌됐든. 저까지 설명하면 대가리 터져. 너희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 나왔다. 소금 문제가 나와요. 소금물. 응? 소금물. 이거 6학년 때 많이 했는데. 아무튼 10%짜리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다.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내고 6%의 소금물 50g을 추가하는 시행을 n회 반복한 후 소금물의 농도를 AN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A1을 뭐라고 쓰면 안 돼? A1을 10이라고 써서는 안 되겠지. 한 번 시행 후의 농도를 A1이라고 써야 되겠지. 됐어? 야 그러면은 한 번 시행하지 말고 내가 이미 n번 시행을 했다고 쳐봐. 그럼 AN%의 농도의 소금물 몇 g이 있어? 100g이 있겠지. 됐어? 그럼 여기 소금물 소금의 양 얼마나 들어있어? 얘들아? 소금의 양 얼마나 들어있니? 100g. 아 소금. 100 곱하기 100분의 A. AN만큼 들어있죠? 네. 아. 맞잖아요. 그래 얘들아 100g이면은 착착 내가. 그래 100g의 농도가 10%면은 100g 농도가 10%면 10g 들어있지. 그럼 100g 농도 AN%면 AN만큼 들어있는 거지. 이 바보들아. 아 왜? 네. 윤지만 똑똑해. 6학년 때 많이 했구나. 그럼 이제 AN만큼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어쨌든 농도잖아.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일단은 뭐 해야 돼?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야? 100g이지.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아. 근데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어? 10g. 소금이 원래 여기 AN만큼 들어있었지. AN만큼 들어있었는데 무슨 짓을 한 거야? 50g을 덜어냈지. 야 그럼 소금의 양이 얼만큼이 줄어들었어? 50g 날렸으니까. 2분의 1. 그치? 절반이 줄어들었으니까 절반이 남았지. 야 만약에 30%가 줄어들었으면 0.7 AN 쓰면 되지. 남은 게 그만큼이니까. 그 다음 얼만큼이 추가가 됐어 소금이? 3. 3g만 그치? 3g만큼 추가가 됐지? 그럼 그 다음 여기서 뭐 곱하면 돼? 100 곱하면 여기 농도지. 그럼 어차피 얘 사라지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소금은 어렵지 않아? 와 근데 너무한다. 그 유제가 화려하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둑 문제 줘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이 바둑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왜요? 응? 아니 고3 때 문제를 푸는데 바둑돌 문제만 안 풀리던데? 다른 거는 잘 풀었거든요. 다른 거는 잘 풀리는데 바둑돌 문제만 유독 안 풀리더라고. 아무튼 바둑돌 이제 이런 거야. 이제 혹시 너희 수열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봤어? 피부나치? 맞지.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 풀릴 뻔했다. 피보나치. 피부에 뭐예요? 피보. 피부? 피보나치가 무슨 뜻일까? 비나는 물보라. 너 자꾸 이거 나치 집중하면 안 된다고. 사람 이름이야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낸 수열. 그러니까 뭐 개미수열 같이 뭐 그냥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건 뭐 누군가의 이름 또는 뭐 어떤 상황 뭐 그런 것들이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아 너희는 아직 안 했구나. 네? 이런 거 첫 번째 항일, 두 번째 항일이야. 세 번째 항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네 둘을 더해서. 그럼 여기는 3.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해서 5. 얘네 둘을 더해서 8.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일반항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서 만드는 수열입니다. 해서 이게 보이면 아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또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n 플러스 2번째 항은 그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만드는 거다. 라고. 됐어? 그럼 이게 여기서 왜 나오냐면 잘 봐봐. 흰 돌과 검은 바둑돌 n개가 있대. 이 바둑돌 n개를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그럼 내가 바둑돌이 n 플러스 2개가 있다라고 쳐봐. 그럼 얘는 상황이 맨 앞에 검은 돌이 나오는 흰색으로 치는데 검은 돌. 사실 이렇게 되면 얘가 검은 돌이고 얘가 흰 돌 아닌가? 어쨌든 그러니까 바둑돌이 n 플러스 2개가 있으면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은 맨 앞에 흰 바둑돌이 나온 경우랑 맨 앞에 잠깐만 얘가 검은 거지? 그냥 그거 이걸로 해요. 그럼 더 헷갈려. 얘가 검은색이고 얘가 흰색이야? 아씨 내가 말한 거 잘못해가지고 검은 바둑돌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랑 흰 바둑돌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 두 가지지. 근데 잘 생각을 해봐.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흰 바둑돌이 맨 앞에 나와서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검은 바둑돌이 나와야 되지. 야, 그러면은 n 플러스 2개가 있을 때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지. 그럼 a n 플러스 2는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잖아. 근데 첫 번째 경우는 검은 바둑돌이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몇 개의 바둑돌만 n 플러스 1개의 바둑돌만 원래 규칙에 따라서 나열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a n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돼. 그럼 이제 여기는 얘네 둘 나열했으니까 뒤에 남은 거 몇 개야? n개지. 그럼 얘는 몇 개를 규칙에 따라 나열하면 돼? n개를 규칙에 따라 나열하면 되고 결국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1개의 바둑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n개의 바둑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이거지. 규칙에 따라.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나오더라. 나도 이것만 나왔으면 바둑돌 괜찮았지. 아무튼 피보나치 수열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 무슨 이제 토끼가 정식을 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너희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계단도 한번 해보자. 그 토끼 정식하는 거는 자 너희가 계단을 올라야 돼. 계단을 오르는데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칸씩 오르지만 얘네 초딩 때 막 두 칸, 지금도 막 두 칸씩 뛰어 오르고 그러지. 네. 근데 이제 영희가 다리가 길지 못해서 칸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영희가 계단을 오르는데 한 칸 아니면 두 칸씩밖에 못 올라 안타깝게. 네. 그지? 그럼 내가 첫 번째 칸에 오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번째 칸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오, 그렇지. 하나 올라가거나 두 칸 한 번에 뛰거나. 그럼 세 번째 칸에 오르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저거 똑똑해. 그 다음 뭐 네 번째 칸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아니야.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번째 칸까지 도달을 하려면 이 전에 여기서 출발해서 두 칸을 뛰어 오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한 칸을 뛰어 오르거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A4는 여기지. 여기까지 오려면 세 번째에서 한 칸을 뛰거나 두 번째에서 두 칸을 뛰거나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해서 5개다. 그럼 얘는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 됐어? 근데 진짜 이거 너네 월요일에 했으면 너네 다 뒤졌어. 어제. 왜요? 이거를 듣고 11시까지 못해? 나 다 했다.
얘들아 유리 풀어.